제가 보기에는 3.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우면 한 3.75까지도 갈 수도 있다. 전망이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립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참, 한은 총재라든가, 추경호 부총리 참 제가 거꾸로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이 크겠다. 이게 무슨 1 더하기 1은 2인지 그걸 알아맞히는 문제풀이도 아니고, 이게 예컨대 한은이 지금 0.5% 빅스텝 포인트 그걸 올렸죠. 이제 기준금리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제 기준금리가 3%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3%니까 이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던, 혹은 제로나 제로에 가깝던 기준금리가 거기 그 시절에 익숙한 생각에서는 매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빠르게.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요 정도로 그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더 올라갈, 앞으로도 한은이 빅스텝을 계속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이 지금 또 다음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때까지 이제 혹시나 이제 미국 증권계나 기타 이런 데서 흔히들 어떤 증시 지수들이 일종의 정치적 지지의 어떤 혹은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좀 나빠지면, 이게 정시 좀 이게 더 안 떨어지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연준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안 좋아지면, 설마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안 가고 좀 이 금리 인상을 좀 낮추겠지. 이런 기대가, 계속 미국 증권가에서는 계속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0.75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계속, 기준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 언제까지? 물가 상승률이 2%포인트, 2% 정도 수준, 2%대에 이를 때까지 그걸 하겠다는 걸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3%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야 좀 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전하고 다르구나, 확실히. 기준금리가 이제 3%면, 이제, 일반 시중금리는 거기다 이것저것 붙고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도 7%를 훨씬 넘어갈 수 있죠. 7%를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에 따른 부담을 예전에는 크게 못 느꼈다면 앞으로는 점점 크게 느끼게 될 수 있고, 이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미연준이, 또 한은도 이게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일정 이상 폭으로 좁혀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환율에 또 미 달러는 상대적으로 점점 미 달러 양이 줄어드는데, 한화는 그만큼 빠르게 줄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금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의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해서, 지금 또, 자꾸 이걸, 한화 대신에 달러나 이런 걸 선택하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뭐 중국, 일본, 영국, 그 다음에 뭐 몇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보다 더, 자국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한국은 그 다음 수준쯤 되는데, 그렇더라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한번 또 심리가, 한국 원화는 이게 앞으로 가치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맞구나. 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게 확실하게 되고, 그게, 실제로 자꾸 그게 드러나기, 시장에서 드러날 때,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환화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하는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뭐, 순간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건가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원화 가치 방어만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면 좋은데, 미국만큼, 혹은 그보다 앞서서,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빌린 사람들이 고정금리보다는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해서, 안 그래도 중소기업연구원인가, 거기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자꾸 이렇게 오르면 뭐 100몇만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한다 이런 보고서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이제 금융회사들, 그런 데가 흔들거리게 되고, 금융회사들이 흔들거리는 소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빨리 자기 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뱅크런까지 일어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으면서도 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빅스텝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빅스텝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빅스텝보다 더 낮추어서는, 곤란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어쩌면, 이게 격차가 점점 나면 자이언트 스텝도 필요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예 한국은 절대로 미국만큼 하지 못한다는 게, 외환을 거래하는 사람들에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그것도 너무, 미국보다는 더 낮은 금리로만 계속 올릴 거다. 이 정도, 낮은 폭으로. 그런 인상도 사실은 별로, 환율을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안정성에 위험 부담이 가지 않는 걸 지키면서 동시에 또 한꺼번에 많은 데서 도산이 됨으로써 그게, 일부 금융회사가, 어려워져서 이게 그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한은 총재 이창용인가요? 이창용 한은 총재까지 두 분 다 굉장히 고심이 클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한미일 훈련 가지고 친일 국방이라는 등 어쩌고저쩌고 그럴 게 아니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정치권, 특히 국회 세비도 좀 줄이고 말이지, 우리가 받는. 그 다음에 정부 쓰임새도 좀 줄이고, 그래서 세금을 조금 적게 들고, 그러나 여러분도 또 우리가 여러분을 함부로 도와주겠다고 그 국채 늘리면 그게 결국은 원화의 증가로 이어져서 그런 걸 내다본
해치펀드 같은 것들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정말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창용 하는 총재는 최종적으로 한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은 3%인데 3.5%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사람들이 너무 올라서 불안할까봐 아마도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5라는 거는 다음에도 한 빅스텝 정도 전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전망이라고 하냐 하면 본인이 또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또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또 금리가 오를까 불안해 할까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는데, 3.5 갖고 좀 어려우면 한 3.75까지도 갈 수도 있다. 전망이니까.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으로, 이런 걸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5 갈 확률이 가장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75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저기에, 금융시장에 막상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또, 그걸,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신경이 곤두서 있겠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춤을 추는 상황이고, 달러나 원화 이런 것들은 또 시시각각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됐는데도 이렇게 원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걸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일부 돈을 좀 가지고 그렇게 손주들한테 용돈 줄 정도는 그렇게 이번에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박노님, 박사님 아무튼 우체 달러, 우주 최강 달러 시대. 표현이 그냥 킹 달러도 아니고 우체 달러. 저는 또 처음 듣네요. 아무튼 참 해가님 놓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제 이런 와중에 여러분한테 또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데, 두 개로 크게 갈립니다.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보다 이번 위기가, 그거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된다면, 한 40 정도는 글쎄 이번에 복합위기라서 그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오히려 충격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게 그 정도로 갈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환 문제, 그러니까 환율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관리까지는 사실은 특정 목표를 해갖고 하긴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결국은 우리 이걸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 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최소한. 그 레벨을. 딴 나라들도 다 같이 어려우니까, 킹달러를, 우리만 킹달러, 또 혹은 또 우체달러,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그 정도보다는 더 안정적인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투기적인 어떤 때에 따라서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는 게 또 이게
그래서 환 시장에는 진짜 돈이 충분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이제 큰 돈을 움직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그게 흔들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 공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일부러 특정 대를 갖다가 이 환율은 반드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걸 지키려고 괜히 나섰다가는 거꾸로 이제 헤지펀드 공격을 받기 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갖다가 얘기한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실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데 그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 환율이 또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져서 아주 취약성을 보이는 그거 두 가지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리고 정치권도 그런 쪽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노력을